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벌써 왔네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내님, 안녕하세요. 열정님, 비가 오는군요, 서울이. 방금 붉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강사내님, 살다 이런 꼴 처음 봅니다. 하루 종일 추적추적 슬픈 비가 내리네요. 한 대표님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입니다. 장수복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정상 요즘은 귀팅만 합니다.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선희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주니키님 나오시라고요. 네, 다랑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김문수 가처분 기각으로 고도의 무임승차 대선 후보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필규정님, 안녕들 하신가요? 네. 수아진님, 나라도 시끄럽고 완전히 당이 개판. 네, 열정님, 매일 한동훈 라이브 너무 꿀잼. 주니키님, 저는 한동훈 먹방과 양이들 방송이 전류 좋더라고요. 어, 근데 어제는 먹방이 아니었구나. 어제는 그냥 책 읽는 그 공부 스타디.
예. 수아지님, 한노년 대통령 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 김성숙님, 안녕하세요. 네, 써니님, 쌤, 어떡해요. 보수가 너무 창피합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요? 김홍종님,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유폼님, 왜 천원씩 내 사람 당원 인정해 주는 것을 몰랐나요? 정보를 잘 취합하시지요. 글쎄 말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그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알았더라도 막을 힘이 없대잖아. 아니 그러잖아요. 뻔히 알았지만 막을 힘이 없었다. 아니 그뭐 1,000원씩 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설사 알았다고 그래도 막을 힘이 있습니까? 그거 막을 일이 있으면 딴 것도 막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25년 5월 9일 방송, 한통령 분석, 한동훈 향후행보 컨설팅 방송, 법원 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했다. 두 건이 있었죠. 두 건 모두 기각. 고성의총, 오늘 국힘회의는 의총이 열렸는데요. 김문수가 참석했는데 완전히 20분 만에 아작이 났다. 고성이 오고 가고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차라리 국힘 해체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보면 볼수록 참 국힘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도 그 장면 요새 뭐 아니 사실은 제가 어제 속보를 한터영 속보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속보하려면 무슨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보는 말 그대로 속보 아닙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주제. 그래서 제가 뭐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법원이 오늘 그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낼 건가?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약간 좀 의외인 게요. 많은 그 패널들이 나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김문수 손을 들어줄 거다. 그 법원이 김문수 손을 들어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뭐 그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오전에 보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뭐 양 진영에다가 이 친윤 쪽은 친윤 쪽, 김문수 쪽은 김문수 쪽, 더 낼 자료 있으면 오늘 11시까지 내라.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게 한 2시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 나왔느냐? 한 6시 반쯤 나왔어요. 6시 반쯤 그러니까 뭐 속보를 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속보가 좀 물 건너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저녁 때 돼갖고 늦게 나와갖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카톨릭 신자분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오늘 아이고 요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교황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그거 이제 전통이 그거잖아요. 교황이 뽑히면은 그러니까 교황이 뽑힐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고 하고 뽑히면 어떻게 하느냐? 굴뚝에 연기를 띄운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에 영상으로 연기 띄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경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2000년, 무려 2000년에 금기를 깨고 새 교황의 첫 미국인이 됐다. 레오 14세라고 부릅니다. 1955년생이고 시카고 태생이고 이거 55년생이면 정말 나하고 별로 나이도 차이 안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늙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이 교황도 되고 그런 시대가 됐다. 자, 페루 빈민 가서 20년간 사목을 했고 5개 국어, 라틴어를 구사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이야는 미국인이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교황에 미국인이 된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게 뭐보다 더 큰 사건이냐면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나오고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나오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사건이 교황이 미국인이 됐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진리의 상대성. 이렇게 쭉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통의 파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먹히고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건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뭐 교황, 그럼 뭐 교황은 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다 유럽에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깨고 결국은 미국인이 됐다. 이게 그걸 갖다가 왜 교황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교황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시대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미국이나 유럽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왜 삼과 영성 TV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그거를 갖다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어이구 뭐 웬일로 2000년에 금기를 깨고 교황이 미국인이 돼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하수고 그게 뭐예요? 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이걸 갖다가 딱 보고서 느끼면 그거는 이제 고수죠.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일요일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에요. 막 딱 1시간 방송합니다. 길게 안 하고. 자, 제가 뭐를 갖다 느꼈냐 하면 멸망의 출발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부터 멸망은 인생의 멸망이 시작된다. 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다. 그렇게 제가 요즘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이재명은 이재명 맘대로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보고 또 김문수는 김문수 맘대로 하잖아요. 또 한덕수 한덕수 맘대로, 뭐 윤건이 윤건이 맘대로. 예. 자, 그런 거 보고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좀 교회 다니시고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사사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일곱 여덟 번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뭐로 하느냐? 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스스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인간은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제가 내일 모레 그거를 좀 해석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제가 마침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210분 정도가 지금 접속해서 보고 계시네요. 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검색하셔 갖고 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꼭 한번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영성 TV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통령 방송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어쨌든 한동훈이 뭔가 용을 쓸 때 그때 좀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통령 채널 이름값을 해야죠.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조금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이분이 81세의 나이로 오늘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뽀빠이 그 뭐야 뽀빠이하고 올리브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그때는. 예.
국민학교 때 정말 지겹게 본 게 뽀빠이. 봐도 재미있었던 거기 브루토. 브루토하고 뽀빠이가 맨날 싸우면 결론은 뽀빠이가 이기죠. 시금치 먹고 이기죠. 그래서 또 그 영향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또 어렸을 때 또 뭐 부모님들이 시금치 먹고 뭐 철분이 많아서 좋다. 또 그것 때문에 이 뽀빠이 만화 영화 보면서 시금치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금치가 왜 나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상업적으로 시금치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캔에 이렇게 탁 하면 탁 튀어오르지 시금치가. 아마 거기서 무슨 협찬을 해 갖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시금치 뭐 협회 같은 데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뽀빠이 만화 영화에 시금치를 접목한 게 아닐까.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런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학교 시절에 그냥 다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가 그 뽀빠이 이상용 씨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시대 때 그냥 제 어렸을 때 반짝 떴다가 그다음에 뭐 TV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갑잔치 그다음에 뭐 무슨 뭐 공연 그런 거에 그 사회를 많이 보면서 그 다녔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모든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써 주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 또 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연예인 할 만도 하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죽으면 뭐 기사 써 주겠습니까? 예. 제가 죽으면 뭐 기사 안 줘 줄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그 아까도 인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냥 라방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독특하게 뭐 "스터디 위드 미." 이렇게 해 갖고 "나와 같이 공부하자." 뭐 책을 갖다가 잔뜩 싸 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한동훈 대표 책 읽는 스타일이 그렇다네요. 한 6-7 권을 갖다 놓고 여기 쪼끔 읽다가 그다음에 다음 책 쪼끔 읽다가 세 번째 책 쪼끔 읽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하네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방송이 좀 지루했거든요. 왜냐면 뭐 되게 보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제 물어보는 거 반응하고 뭐 노래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물어보는 게 이게 대답을 해 주는데 어제는 그냥 공부 스터디라고 그래 갖고 켜 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책 읽어요. 책 읽고 그러다가 한동훈 대표 뭐라고 그랬냐. "아이고 지루하시면 그냥 나가시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그 클릭 수가 무려 50만 배 50만 회에 가깝게 클릭 수 아니 책만 읽어도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 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책만 읽어도 조회수가 50만 회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정말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어벤져스 오늘 그 방송한 걸 캡처했는데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벤져스 제작팀에서 저희 한통령 방송을 보는지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 김문수와 한덕수인데 김문수 뒤에는 자통당 이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뒤에는 친윤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이렇게 있다. 그래 갖고 지금 이게 단순히 김문수와 한덕수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뒤에 있는 세력 그리고 한덕수를 앞세워서 그 뒤에 움직이는 이게 세력과 세력 간의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루 만에 똑같은 썸네일이 올라오고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그것도 일본어로 그렇게 올라왔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벤져스도 한통령 방송을 혹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의 그 압권은 뭐냐? 역시 국힘의 의총이다. 정말 정말 당을 좀 뽀개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왜 국힘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 분이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20분 만에 그냥 아작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오전 11 시에 의총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김문수 씨가. 근데 기다리를 안 나. 자 11시 30 분이 돼서
그 의정 결국은요. 30분 했고 1시간 동안 국회의원을 기다리게 만든 거야. 참 김문수도 대단한 사람이야. 어? 그 한번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야, 아쉬운 건 내가 아니야. 아쉬운 건 니네니까 뭐 못 기다리겠으면 그냥 가. 나는 천천히 갈게. 1시간 동안 그냥 줄 세워 놓고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권영세가요. 현관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현관에서.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현관에서 1시간을 기다렸고 권성동이 완전 열받았습니다. 열받아 갖고 불그락불락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갖고 해 갖고 좀 단일화 좀 어떻게 좀 합시다 하고 비율을 맞췄는데 문제는 뭐예요? 의총 시작한 지 20분 만에 완전히 아작이 나 갖고 고성이 하고 난리가 났다. 개판이 됐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 그 뭐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음. 이해가 안 가세요. 아이고 열정님 제가 한통영 방송 신지호 이현정님에게 메신저로 보내긴 해요. 아이고 그래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논리가 그대로 어벤져스에 간 건가요? 아이고 열정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렇게 널리 전파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 말로 설명하기 너무 아까워. 이거를 갖다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시는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김문수 의원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여러분도 보시면 정말 열이 팍팍 받지 않습니까? 저거 빨리 뽀개서 빨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팍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지금 27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열받는 김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팍팍팍 누르고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그 20분 만에 그냥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됐고 그리고 김문수는 그냥 퇴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냐 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김문수가 안 올라가고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도 칩시다.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한동훈한테 한덕수하고 단일화해라 해갖고 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가 단일화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갖고 했을 때 그럼 뭐요?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김문수가 들어간 것처럼 의총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가 대비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요.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라고 뭐 더하고 한동훈이라고 덜하고 뭐 이양수가 그렇게 사기를 쳤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 됐으면 우리가 한동훈으로 딱 결집해서 뭐 단일하고 자시고 간에 한동훈으로 딱 결집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팍팍 밀었을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개소리입니다. 한동훈이 됐으면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 밀어붙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광경을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초점은 어쨌든 한동훈 아닙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 아닙니까? 자, 그 한동훈한테 초점을 맞춰갖고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연설을 한다고 그래도 결론은 이 얘기 아닐까요? 뭐 내용이야 뭐 앞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아니 한동훈 대표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재명 이길 사람 나밖에 없다고.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니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김문수가 한 얘기나 내가 후보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믿고 밀어달라. 이 얘기를 갖다가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도. 마치겠습니다. 자, 권영세가 한동훈이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긴 말 필요 없고 이 쓰레기 같은 말 들을 것도 없다. 그냥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이러고 한동훈 뒷다 까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 의원님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김문수 의원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자, 이 부분은 한동훈 하고 김문수의 차이점은 여기 있죠. 김문수는 도망을 갔지만 그냥 20분 만에 야 이거 여기 있어봐야 내가 짱돌 받겠구나. 그리고 일단 말의 말림은 뭐예요? 자기는 이게 말로 토론의 재주가 없잖아요. 김문수는. 하지만 한동훈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겠죠.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크 서갖고 질의응답을 하겠죠. 예? 질의응답을 하면 뭐예요? 질의응답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국힘의원들은 열을 받겠죠. 한동훈의 그 논리에 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는 이기지 못하고 열이 받으니까 뭐예요? 그전처럼 물병 집어 던지고 야 이 새끼야 소새끼야 하면서 물병 집어 던지고 난장판이 났겠죠. 그나마 그냥 김문수 이렇게 피하니까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서도 상황은 똑같다. 왜냐? 국힘이 똑같잖아요. 국힘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똑같죠? 아이고, 지금 뭐 거의 30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게 국힘이 똑같냐 하면, 한동훈이 올라오도 이거는 상황은 똑같다. 오늘이요, 여러분, 토마토 뉴스라고 아시죠? 거기서도 좀 이렇게 보통 조중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갖다가 좀 내는 게 토마토 뉴스는 좀 좌파 성향의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무슨 기사를 냈느냐? 이 기사를 냈어요. 배우가 있다. 무슨 배우냐? 한덕수의 배우가 있다. 자, 이게 뉴스토마토닷컴 해갖고 캡처해갖고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론 윤핵관 정진석하고 용핵관 윤핵관이라 용핵관이네. 용핵관 정진석하고 윤핵관 이철규가 주도한 거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아니 원래 토마토 뉴스가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다루는 게 토마토 뉴스입니다. 좌파 신문이지만 또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한교라는 분이 이렇게 캡처를 하면서 글을 썼어요. 반대편 배우도 친윤 잡통당이었던 걸 애초 반 이재명 연대는 없고 반 한동훈 연대뿐이었던 것. 용산 종편이 대행 거품 끼워 경선 김 빼고 자강역까지 죽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 어디서 난 거냐? 김건희한테 난 거라는 거야. 김건희가 다 처음부터 기획한 이 기사에 의하면 뉴스토마토의 기사 그리고 이 한기호 씨의 논평에 의하면 이건 뭡니까? 다 김건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계획과 술수. 윤석열의 술수라는 거는 윤석열 씨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님무사에 안전뱅이 줄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결국 누가 낸 거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같이 동조한 세력들이 권성동, 권영세고, 그 다음에 친윤이고,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바지 사장으로 나와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여러분,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국힘이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힘이 개혁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차하면 지금 어떤 얘기도 지금 돌고 있냐면, 그냥 많이 떠돌고 있어요. 유튜브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김건희하고 그 윤석열이 당을 쪼개갖고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같이 당을 쪼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한동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당에.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세척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가는 거하고, 여기서 윤석열이 나가는 거하고, 내가 이 집에 다 쓰러져가는 똥통에 내가 남아있는다고 그래갖고, 나는 끝까지 남아있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지켰어.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아니, 잔당들은 어차피 국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잔당들은. 여러분 아마 제 방송을 갖다가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4개월 동안을 갖다가 방송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그래프를 갖다가 지겹게 봤을 겁니다. 4개월 동안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계엄을 갖다가 발표한 그 윤석열, 그 다음에 계엄 내란 옹호당인 그 국힘은 절대 안 찍는다. 중도는 그걸 찍을 수 없다. 또 우리 같은 보수도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긴 누구만 남느냐? 태극기 부대, 그 자통당 얘기죠. 태극기 부대, 자국당 그고 친윤들만 잔뜩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을 찍느냐? 이재명 절대 못 찍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누구만 남아 있느냐? 극좌파와 종북 세력과 극자와 개딸들만 남아 있다. 지금 어디가 갈 데가 없느냐? 저희 같은 온건 보수 세력과 그 다음에 중도우파, 중도좌파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뭐요? 제3지대에 깃발을 갖다가 먼저 꽂아야 된다. 신당 창당하면 제3지대를 깃발을 먼저 꽂으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12월 16일부터 얘기한 얘기입니다. 정말 12월 16일 날 제가 혹시 제 방송 중에 내린 방송 하나 떴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시면 작년 12월 16일 날 그 10시에 왜 한동훈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한 방송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크 잡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이크 잡는다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 내 입에 주목하고 있는 데는 평생에 몇 번 올까 하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을 때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쫓겨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새로운 데서 내가 새스러운 새부대에 새로운 데에서 내가 한동훈표 정치를 하겠다. 그 딱 한마디만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대통령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입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어떤 기사가 떴느냐. 이 기사가 떴어요. 요즘요,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게 이준석입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4개월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의 한동훈의 싸움은 국힘이 아니다. 국힘 후보가 아니고 한동훈의 싸움은 누구냐? 이준석이다. 왜? 이 겹치기 때문에. 제3지대라는 거, 중도 보수라는 우리가 흔히 왜 제3지대를 중도 보수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최대 라이벌은 누구냐? 이준석이다. 그 이준석이 미리 알기 때문에 결국은 홍대에서 미리 출사표를 던져고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했다. 그래서 이준석이 미리 깃발을 꽂았는데
한동훈이 그 자리는 뭐야? 한동훈의 자리란 말이야. 거기는 한동훈의 몫이고 한동훈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과 한동훈이 경쟁을 해서 한동훈이 압승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 처음에 깃발 꽂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가 이거 예측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힘 안에서 개판치고 그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할 것이다. 좌우간 지금 김건희의 제가 항상 그 지겹게 튼 그 쇼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아니 이거는요 모든 언론사 앵커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한동훈을. 자,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김건희 뜻대로 한동훈은 낙마를 했고 얘는 뭐예요? 그냥 3명밖에 없어.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또 당대표를 갖다 한다고 그랬고 비호감 1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은요. 인내력이 없습니다. 대중은 인내력이 없습니다. 잘 잊어먹고 잘 흔들리는 게 대중이다. 비호감 1위가 어느 순간에 몸값 1위가 돼버렸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4월 12일만 해도 당원이 뭐 6만 9천 명이 있는데 5월 9일 3주 만에 8만 4천 명. 14,000명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 당원 가입하라고 했습니까? 뭐 한동훈처럼 지금 우리 당원 가입해 주세요. 뭐 우리 운동합시다. 당원 가입 운동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술술술술 들어온다. 왜? 그놈의 국힘 뽀개버리고 싶다. 정말 진절머리 난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국힘의 비상식적인 행동, 정말 진절머리, 민주당의 입법폭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4개월을 갖다가 이거 보여주면서 그랬습니까? 중도는 절대 국힘도 안 찍고 민주도 안 찍는다. 무조건 이번에는 제3지대다. 창당하면 무조건 대통령 된다.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준석은 안 되겠죠. 이준석이 뭐 깜냥이나 됩니까? 대통령 깜냥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만약에 그 한동훈 후보가 12월 달에 큰맘 먹고 그냥 자기가 새 정치를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했으면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 오늘 이런 기사를 보니까 더 열불이 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법원이요. 요게 국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국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기각을 해서 2개를 기각했어요. 하나는 뭐 단일화 뭐 후보로서 인정해달라. 그것도 기각.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뭐 정국이하고 무슨 뭐 다시 뭘 한다. 그거 모임 자체를 갖다가 무효로 해달라. 그것도 기각. 근데 그 기각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보로 지금 계속 떠갖고 제가 급하게 캡처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선관위의 입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왜 이거는 이제 그 지도부에서 권성동이 여론조사 하겠다. 여론조사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공표하지는 못한다.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위반이 돼서 그렇다. 이양수 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이다. 공표를 안 하면 뭐 본인들은 볼 수 있는 거죠. 법적 기각 판단으로 국민의힘 전대 개최 가능한. 그러니까 전대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전대는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 쪽보다 법원은 뭐예요? 그 국힘 지도부 손을 좀 더 들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왜 이걸 기각시켰느냐? 김문수가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 단일화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을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을 걸 갖다가 김문수를 갖다 찍었다는 거지. 왜 계속 자기가 되자마자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은 국힘 후보가 한덕수하고 무난하게 단일화가 되겠구나 해갖고 한동훈한테 갈 표가 김문수로 많이 몰렸을 거다. 법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가 단일화 절차 개시 진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해서는 안 된다. 왜? 수혜자기 때문에. 자기가 단일화 약속을 갖다가 나간 그냥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한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를 갖다가 인정해달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지금 8시 지금 하고 있겠네. 지금 8시 15분이니까 국힘이 다시 또 저녁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이제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으니 어떻게 우리가 요 전대를 갖다 잘 이용해 갖고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법원은 지금 국힘 손을 좀 들어줬죠. 지도부 손을 들어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김문수가 버티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요,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틀, 내일부터 10일, 11일까지 이틀 동안에 그 대선 정식 후보를 갖다가 선관위에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12일이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무조건 11일.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틀만 버티면 돼. 자, 그러면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권성동은 지금 전대를 모아. 그래서 내부 그걸 공표를 해.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공표를 못 한다는 거야. 선관위에서 그거는 안 된다 했으니까 위법이다. 그러면 핵심 인물을 갖다가 딱 이렇게. 그다음에 그 김문수 캠프도 불러. 그래갖고 불러갖고 봐라.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덕수가 이건 맞는 거 맞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대해갖고 강제적으로 한덕수를 갖다가 밀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덕수가 되느냐? 안 그래요. 이게요. 김문수가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권한이 어디 있느냐? 김문수에 있다는 거야, 김문수한테.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게 하면 옥새 나르샤거든요. 옥새 나르샤. 직인, 이게 당대표 직인이 찍어야 그게 접수가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그 권영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옥새 나르샤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 김무성이나 이준석이 했던 제3의 이제 옥새 나르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인이 필요한데 직인을 갖고 튀면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변호사들,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 얘기해 보니까 직인을 갖다가 만약에 안 찍어주면 김문수가 그걸 갖다가 직무유기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대. 예. 가처분. 예. 그런 식으로 뭐 신청을 할 수 있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도장이 안 찍혀도 법원의 그 결정력 갖고 이거는 결국은 후보가 김문수가 맞다라는 결정력을 갖고 그냥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도저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안 되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는 거지. 국힘의 후보가 없는 상태로 이재명이 단독으로 나와갖고 대통령 되는 거야. 서로 싸워볼 기회도 없이 그냥 김문수도 등록 안 되고 한덕수도 기록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국힘은 그냥 스스로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갖고 결국은 후보도 못 내고 공식 후보도 못 내고 그냥 이재명 단독 출마해갖고 그냥 대통령 된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이 국힘이 여러분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지방선거는 안 그럴까요? 지방선거도 똑같이 그럴 것 같은데 대선 갖고 이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은 건 뭐예요? 한동훈이 되는 순간에 자기네들 다 죽으니까 결사항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죽을 순 없잖아. 내 밥그릇을 뺏길 순 없잖아. 예?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돼도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러면야 한동훈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자기네들 그냥 상관 안 하겠지. 하지만 한동훈이 되면 우리는 우리 밥그릇 뺏기고 우리는 쫓겨나가고 굶어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을 결사항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뉴스토마토의 기사에 보면은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김건희, 윤석열, 정진석, 그 다음에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거기를 주로한 80명의 친윤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동훈은 죽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당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달 안에 20만 명이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이 20만 명이 딱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철밥통 세력들이 그럼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갈 거냐? 그 20만 명하고도 싸우겠죠. 자기네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기대할 건 뭐냐면 한동훈은 IQ가 175잖아요. 저는 IQ가 175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천재잖아요. 저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대하는 건 뭐냐? 한동훈이 말은 직접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뭔가 비밀 무기, 비밀 병기를 갖다가 비밀 전략을 숨기고 있어서 때가 되면 짠하고 오픈하는데 그 비밀 병기가 뭐냐? 한번 터트리면 모든 친윤 김건희를 비롯해 갖고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뭐 한독수, 뭐 친윤 80명을 갖다가 동시에 날릴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당원을 20명만 신규로 20만 명만 등록을 시켜주면 물론 한동훈 대표가 20만 명이라고 얘기는 않았습니다. 그냥 20만 명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주면 6월 4일 날 대선이 끝나고 뭔가 할 때 제가 이 숨겨놨던 비밀 병기를 갖다가 오픈을 해서 싸그리 청소를 하고 똥통을 싸그리 청소하고 제가 새로운 집을 갖다가 국힘에 짓겠습니다.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내놓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길을 불투명한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상 깊은 얘기가 뭐냐면 홍준표 씨 얘기예요. 이 홍준표 씨 얘기가 왜 나왔냐면 김문수 때문에 나왔는데 김문수가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캠프에 상임선대위원장을 갖다가 홍준표를 임명해 갖고 홍준표가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깜짝 놀라면서 즉각 반복 보도. 제안은 받았지만 안 맞는다고 그랬다. 그래갖고 내일 예정대로 나는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김문수 쪽에서 급하게 내렸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홍준표가 맞는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반박을 즉각 받고 바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느냐. 3년 전에 두 놈이 누굴까요? 3년 전에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국힘에 망조가 들렸다. 또 엉뚱한 짓으로 국힘당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김문수 주장이 맞다. 윤통과 윤석열과 두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완전 저주의 저주를 갖다가 하고 내일 미국으로 간다. 역시 홍준표의 그 필살기 끝까지 홍준표의 필살기는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귀궁이라고 아시나요? 귀궁? 귀신 귀자에다가 궁궐 할 때 귀궁이라는 요새 넷플릭스에 그게 떠 있는데 그게 아마 그게 원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KBS, MBC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를 갖다 한 건지 아니면 넷플릭스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 마음을 좀 아니 도저히 열이 받아 갖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화병이 걸리게 생겼어. 그래갖고 제가 넷플릭스를 갖다가 매달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그걸 신청했거든요. 해놓고서 계속 못 보고 몇 달을 갖다 그냥 돈만 내고 있다가 요새 너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컴다운을 해야겠다. 그리고 보니까 그 귀궁이라는 그런 걸 넷플릭스 하더라고요. 같이 보면은 귀신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나와. 되게 귀신 얘기하고 무당이 뭐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천벌을 내린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SB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SBS 하는 걸 갖다가 넷플릭스 해주는 거군요. 여긴 뭐 TV가 안 되니까
여구 귀공 그걸 갖다 보고 있는데 아 정말 그 홍준표의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귀공 생각이 났어. 귀신이 귀신이 딱 붙어 갖고 그 뭐 팔척기인가? 팔척기가 딱 나타나면 목을 갖다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제명에 못 죽는다. 역시 그 홍준표 그 미국 가기 전까지 끝까지 압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홍준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홍준표의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아 저는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당이 없어져야 돼요. 예. 당이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에요. 저걸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는 좌파 민주가 맞는데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안 만 날짜도 그냥 거기는 좌파가 맞는데 이 국힘은 우파라고 볼 수도 없고 보수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사당이야, 사당.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삼과 영성 TV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은 망한 지름길이다. 그걸 갖다가 제가 내일 모레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써니님, 오두막님, 정이몽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수비가는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은 검사 등급의 서준채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써니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써주신 책글을 갖다가 한번 또 읽으면서 제가 미처 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유 아직도 225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아진님, 나라도 시끄럽고 완전히 당이 개판, 정말 개판 5분 전이에요. 예, 김성숙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홍정님,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유법님, 왜 천원씩 내 당을 인정하는 걸 몰랐나요? 왜 몰랐을까요? 예, 뭐, 알았어도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김복수님,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다. 마음을, 영화 좋아요. 여러분, 지금요, 대안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누굴 믿고 한국 정치를 하겠습니까? 오로지 그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차피 우리를 살릴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한동훈을 리더로 했으니까 그냥 한동훈이 이 가이드 주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힘을 모으자. 한동훈의 디렉션으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칠님, 친한 유튜버들 책임당원 운동가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습니다. 한동훈이 시대 교체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십시다. 무조건 한동훈 지지합시다. 예, 지금은 한동훈이 당원 가입을 원하잖아요. 많은 분들 당원 가입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73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희영님, 예, 콩이야보리아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혜진장님, 다운 가입해주세요. 다운 가입에 1,000원 자동이체 신청해야 투표 가능한 책임다. 그 신청할 때 거기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는 양식에 거기 이렇게 자동이체 그거 카드로 해도 됩니다. 통장 번호로 해도 되고 카드로 해도 저는 카드로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아이고 쭈니키님 상과 영성TV 링크를 또 걸어주셨네요. 네. 그 링크 클릭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내일 모레 일요일날 오후 8시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콘님 김문수가 쌍권 세력 혼냈으면 했는데요. 좀 슬프네요. 김문수가 경선 참여한 대선 후보인데 한덕수가 가장 불쾌합니다. 김문수를 자동당 신의한수 신의시 용첨 약 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윤 어게인 외쳐서 상소리 오늘 처음 봤네요. 김문수라 그러니까 신혜식이 재통당 쪽에 있지만 오히려 김문수를 깐다는 거죠. 윤통을 갖다가 비유한다는 거죠. 이것도 또 내란이네. 예?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왔다 갔다 하겠지 뭐.
올해 장미님,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한태형님 말씀에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위로를 또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콩이야 보리아님, 집안일 하면서 선생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부지런하시네요. 콩이야 보리아님. 예, 유니콘님, 전통당 패거리들이 김문수 돕는 줄 알고 오들구들 유튜브 처음 봤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신혜식이 김문수를 돕는 게 아니다. 윤통을 비호하고 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 신혜식 안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냥 썸네일만 필요하면서 그냥 썸네일만 봅니다. 그거 얘기 들으면 내 귀를 버려갖고 코구스님 책만 읽어도 보기 좋아요. 책만 읽어도 클릭 수가 50만 조회다. 동그라미님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덕성여대 근처 중고 서적에서 책 사셨대요. 그렇군요. 덕성여대 우이동. 맞아. 동그라미님이 우이동에 사신다고 그랬어. 예. 또 이번 9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예. 유니콘님, 자투당은 김문수를 돕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네들 찾지 않는다고요? 그렇군요. 자통당하고 김문수가 결별을 했나? 정말 참, 그 정치라는 게 참 매정합니다. 조민호님, 국힘 정강 부탁해요. 해도 국힘은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습니다. 예, 국힘은 빨리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한 번은 그게 윤석열 때문에 통했지. 한 번은 데려다. 홍준표 말대로 한 번은 그 두 놈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두 놈이 윤통을 갖다 데려왔고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하다가 당을 갖다가 아작을 내고 있다. 그게 홍준표 씨의 말입니다. 예, SAK님, 김문수도 김덕수라며 단일화 내서 한동훈 이기니까 사기죠. 똑같은 놈이에요. 김문수도 뭐 똑같은 놈입니다. 예, 선영님, 쌍권 집 가라.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냥 양로원 가든지 손주를 보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님, 사기 경선 원점으로 돌리고 쌍권은 사퇴해라. 김문수나 한덕수 둘 다 사기다.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 한덕수나 김문수나 도찐 개찐입니다. 주니키님, 다 뭐 한동훈처럼 신사적으로 지를 말 다 들어줄 줄 아니? 그렇죠. 선영님, 저 머저들 때문에 머리 아프다. 신경 끄고 사세요, 그냥. 저는 방송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분석을 해야 되지만 콩이와 보리아님, 개콘보다 더 재미있네요. 개콘 망했어. 국힘 때문에 개콘 망했어. 음. 아, 이게 뭐죠? 아싸님. 한통령 대표님 건의하고 대표님 인원 수추 내려주세요. 너무 보기 싫어요. 아이고, 초록공주님, 이번 대선은 포기입니다.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SAK님 맞아요. 더하면 더했지. 저것들이 안 봐도 아마 한동훈이 나왔으면 더 생지랄 쳤을 겁니다. 유니콘님, 자투당은 윤건희 어게인인 듯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만 죽이려고 환장한 모습 무섭더군요. 보소망치는 친윤과 같은 과입니다. 저도 김문수 당하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 하던 친윤들 짓거리로 익숙합니다. 아이고, 원어인님, 김문수 거짓말, 기각, 정답. 콩야보리아님, 쌍권, 니들이 문제야. 꼼수 부리려다가 지들이 당한 걸. 그렇죠. 그게 뭐 매번 통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레몬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레몬수님, 블루마운틴님이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안 보이시네요. 바쁘신 모양이에요, 오늘. 그레이스님, 한 대표님이 말씀해 보세요. 했었죠.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잖아.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반말을 쓰지 마시고요. 경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에 의총 가갖고 단일화 그 문제로다가 얘기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을 거야. 뭐 분노 폭발, 호도고독 뛰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요. 호도고독 뛰다가 고성국처럼 팩 앰뷸런스 실려가지 않았을까. 또 한동훈 대표가 또 이렇게 토론해서 지는 법이 없잖아요.
아이고. 수아지님, 또 보니 열받네요. 미친 그구들. 예, 정말 저도 열받습니다. 예. 혜성님, 김문수 안 됐네요. 안 된 게 아니라 도찐 게 찐이죠, 뭐. 예,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죠, 지네들도. 피스톨방님, 한통용 방송 대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작금에 하는 짓들이 멘붕이 된 것은 사실이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며 변함없이 한동훈과 대표님 방송을 응원합니다. 꾸준하도록 합니다. 정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믿을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관을 갖고 있으리라. 그 핵폭탄을 하나 뒤에 쥐고 있으리라. 믿고 우리는 한동훈 대표 디렉션대로 따라가야 된다. 당원을 갖다가 20만 가입을 시켜주세요. 그럼 20만 가입을 해주고 또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솔루션을 한동훈이 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 머리로는 대안이 없다. 참바라님, 문수가 단일화 22번 말했죠. 맞습니다. 수아지님, 당당한 모습 또 보고 싶어요. 한동훈 대통령님, 사필교님, 문송 자업자득 맞습니다. 쪼니키님, 한동훈이 겪은 걸 홍할배, 김문수 차례대로 겪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당해봐야 하는 거지. 천바라님, 문수도 겪어보면 앞으로 눈에 넣어도 소리 못하리. 야, 정말 명언이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김문수. 네가 얘기하고 네가 당해봐야 돼. SAK님, 문수 덕수 다녀야 된다 해도 중도 학생 1도 없는 사람들이 죄명이 이길 수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가 뭐 맞다 안 맞다를 터져서 트렌드를 보는데 여기 보세요. 김문수가 지금 시간이 뭐 며칠 지났잖아요.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똔똔이 돼서 전체에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건 뭐예요?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국힘하고 무당치에서 2배 차이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확 줄어버렸어요. 김문수가 34, 한덕수가 42,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 지지층에서 한덕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그거하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그 대세가 어떤 대세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에 보면은 뭐 김문수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중도층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4월 둘째 주만 해도 34%였는데 지금 5월 둘째 주에 보면 50%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중도층에서만. 그러면 뭐예요? 김문수 학수 누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한테 10% 이상 차이로 뒤진다. 이게 박빙이 아니라 그냥 너무 빤한 선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투표해야 됩니까?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돼.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네. 이거 지금 뭐 아니 국힘이 저렇게 개판을 치는데 누가 국힘을 찍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비유자님, 한동훈 대표 당 차려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김영님 창당해라. 그거는 다 한동훈 대표한테 맡깁시다. 생각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그 필드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니까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떨어져 보는 사람보다는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할 거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그냥 한동훈이 하면 된다. 헬리송님, 한동훈이면 여론조사로 단판 짓겠자 했겠죠. 김혜원님, 준떡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가지아님, 한통영님, 당근 애국심과 구가는 마음으로 다운가입 많이 해주세요. 다운가입. 예, 요법님 날로 먹네. 한독수 날로 먹으려고 그래. 예. SAK 그런 거 있을까요? 비밀병기? 믿어보는 거죠. 아니, 한, 아니 한동훈 그 정직하고 자기 말에 항상 책임지는 사람 한동훈 아닙니까? 그 한동훈이 계속 요즘 라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바꾸겠다고 그래 공언을 갖다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이 얘기하는 말의 무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비밀병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승희님,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속임수에 대권 경쟁에서 패배했다. 예, 결국 뭐 진 사람은 말이 없죠. 예, 패장은 말이 없다. 예. 음.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졌으니 말이 없죠. 콩이아브리아님, 홍알배 그동안 그렇게 한동훈 대표님 가더니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보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SAGK님, 책임다운 가입해서 우리 집, 우리가 지킵시다. 예, 6천원생 한동훈님, 이제 들어왔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써니님, 홍준표 처음으로 칭찬해봅니다. 정말 처음으로 옳은 말 했어. 그 두 놈이 누구야 도대체? 천벌을 받을 거다, 두 놈. 근데 희한하게, 언론에서 해석을 했네. 그 두 놈이 쌍권이라고, 권성동하고 권영세라고, 해석을 했네. 제가 그 해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이렇게 썼잖아. 그 두 놈은 누구냐? 아니, 그냥 언론에서 친절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 놈은 천벌받을 것이다. 두 놈 화살표 딱 해놓고 사진까지 박아놨어. 권성동, 권영세 사진까지 나가서 쌍권 겨냥 물음표 띵.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 네, 정말 미국 가기 전에 바른 말 한번 하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지연생 한동님, 오늘 입당되었다는 문자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결제. 그러시군요. 아이리스님, 묵은 오이지 기름장어 완전 양아치. 네, 묵은 오이지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기름장어까지는 들어봤는데 묵은 오이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리스님, 비 오는 날 우월한데 방송 듣고 위로받고 갑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동그라미님, 김하유님, 선결 당비 결제되는 순간 책임당원 되면서 투표 가능하게 됩니다. 텐니님, 지금 긴급회동, 그냥 뭔 내용일까요? 아니, 아까, 긴급회동? 누구하고요? 지금 국힘 의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원 판결이 한 6시 반쯤 났기 때문에, 급하게 법원이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해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8시부터 국힘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시 40분이니까 의총 중이겠네, 한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베로이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예, 또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그 기업은행,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옥님, 다인가입 하려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누구한테, 아,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예, 그냥 거기다 국힘 당원가입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뜹니다. 쿠타킹님, 김문수 자업자덕, 예, 오리도담님 당원가입 완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당원가입 많이 합시다. 예, 저도 지금 탈당 안 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이님, 진짜 국힘 망했다. 한동훈 하나 막으려고 쌩 난리네요. 사람 귀한 걸 모른다. 당해도 당연합니다. 아니 얘들 당연한 건 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들이 생고생을 하겠으니까 지금. 정말 문재인 5년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5년을 어떻게 견뎌내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리도님 국민의힘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한동훈 필리핀 다시 가셨죠? 김문수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셉니다. 예,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고요.
9월 달에 또 3주를 갔다가 서울에 머물 예정입니다. 9월 달에 뵙시다. 예. 유니콘님, 이재명 세상되면 영구집권 만들려 중국 권한같이 설칠까봐 무섭네요. 정액적인 임기 동안만 한다면 걱정 안 되지만 사실 이거 시진핑이 그렇게 했잖아요. 중국도 이거 번갈아가며 이 세력이 있거든요. 그 계보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시진핑이 황제 그거 다 뜯어고쳐야 법을 갖다가 지금 영구집권이 가능하거든요. 시진핑 절대 죽을 때까지는 물러 안 납니다. 구조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재명 또 그럴지 모르지. 시진핑 모델로다가 정말 걱정이 이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이재명 세상의 원인이 뭐예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그 첫 단추는 뭐예요? 계엄을 발표. 그 계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줬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동훈을 갖다 또 딥다 죽이는 바람에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게 생겼다. 원인은 다 뭡니까?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를 비롯한 80명의 그 친윤, 똘똥 묻힌 친윤 세력.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저는 그 생각이 안 나. 어떻게 국힘에서 한동훈이 그 80명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새 집을 질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천재 한동훈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머리 갖고는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유니콘님, 아이고, 읽었고, 예, 구타키님, 손명님, 국회당 시도당 가서 해도, 직접 찾아가도 돼요. 예, 찾아가서 해도 됩니다. 인터넷도 되고, 찾아가서 해도 되고. 60년생 한동훈님, 2명은 어차피 중도 화성이 없는 데다가 하는 짓이 있는 중도로 돌아서시는데, 뭐, 뻔한,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사람을 강원도에서는 계속 5번을 찍어줬을까요? 권성동 강원도에서 지금 5번째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늘 내일의 일입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유권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표를 찍는 거를 갖다가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표 찍고 뭐 친구라고 표 찍고 이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일과 사람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계속 5년 동안 주구장 5년이면 뭐 20년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권영세, 계속 지금 찍어주지 않습니까? 권영세가 3선인가요, 지금? 예. 12년 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니콘님, 예, 이재명 세상 5년 끝난 후 한동훈만이 대통령 돼야 하는데요. 파쇼 정치 이재명으로 인해 순조롭게 한동훈 출마 재표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구조면은 5년 후에 또 한동훈이 나와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동훈은 안 돼요. 예, 지금 구조면은 경선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경선이 뭐 시장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되려면 한동훈이 그걸 구조를 바꿔야죠. 그래서 지금 당원 가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20명이,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입장이라 하면 설사 나한테 20명의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이 있고 기존의 지지 세력과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지만 한동훈은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해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20만 명만 새로 모아주시면 제가 완전히 권성동 권영세 다 날리고 친윤 다 잘라버리고 제가 국힘을 갖다가 번듯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의 말을 믿고 열심히 당원 가입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머리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다. 아이고 예. 아이리스님 전라도에선 묵은 오이지라 경멸한다네요. 한덕수 저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시다. 난 정말 그 영상 보고 빵 터졌어. 정말 할아버지가 정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어쨌다는가 so what. 호남이면 호남이지. 어쨌다는 거야. 쫓겨나면서. 정말 생쇼를 개콘이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님, 김상국 탈당도 한동훈이 공정조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한동훈 탓이라고 배승희, 한동훈 오늘도 비난방송.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다 한동훈 탓이야 지금은. 예, 방송 보내줘서 봤는데 배승희는 오늘도 한동훈 탓.
배송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예, 옥균주님, 저도 신청했다. 예, 아유, 예, 여러분들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에 또 1시간 2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요일은 방송이 없고요.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섬과 영성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멸망하게 되겠죠. 예,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면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그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속보 얘기를 좀 했는데, 속보성으로는 한 30분짜리 짤막짤막해서 큰 이슈가 있을 때, 근데 내일 또 이슈가 생길 것 같아.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등록일 시작이거든요. 내일 10일, 11일, 이틀 동안 등록이 안 되면 국회의원 후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는 거야. 국힘이 후보 경선을 해갖고 뽑아놓고도 후보 등록을 못하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슨 사건이 터지긴 터질 것 같아. 제가 좀 속보성 사건이 터지면 제가 한번 번개 속보, 번개 라방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